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실시된 지역별 첫 번째 민간체육회장 선거에서 정치인과 행정가, 체육회 부회장 출신 당선자가 대부분이어서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겠다던 법 취지를 무색해 하고 있습니다. 휴비스 전주와 울산 공장의 합병으로 오는 4월 전주 공장의 설비 이전이 마무리되면 생산량 25% 증가와 연간 매출 1조 원 달성이 예상됩니다. 유럽과 대만, 중국 등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라북도가 113억 원을 투입해 방역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날리다 아침까지 그치겠고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 대기 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최근 실시된 체육회장 선거로 도내에서는 완주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첫 번째 민간체육회장이 탄생했습니다. 이 민간체육회장 선출은 당초 체육을 정치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당선자 면면을 보면 당초 취지가 반영됐는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전국 첫 체육회장 선거였던 지난군 선거. 군수 측근으로 분류되던 정봉훈 후보는 35표 중 과반인 18표를 얻어 민간 첫 체육회장이 됐습니다. 민선 체육회장답게 체육회를 이끌어가고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정치권과 잘 협력해서 도내에서는 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 체육회장과 전북체육회장 선거가 모두 마무리됐는데 체육과 정치를 분리하겠다던 당초 취지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선자 중 전주시의장을 지낸 박종윤 당선자와 정읍시장 출신인 강광 당선자를 포함해 정치인과 행정가가 5명에 이르는데 이들 중 일부는 벌써부터 차기 단체장 선거 출마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무도성에 있어서는 자기 본인이 시장 출마한다고 다니니까 그거하고 체육회장하고는 연관이 있겠죠. 뭐 선출직 하면 조직이니까. 또 8개 시군의 체육회장은 전임 부회장들로 채워졌는데 당연직 체육회장이었던 단체장 지휘하에 있던 기존 임원들이 자리만 옮긴 셈입니다. 대부분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내부 사람들로 채워진 겁니다. 수석부회장 역할을 하셨어요. 몇 분 금명이 되셨는데 부회장님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다들 고사를 하신 것 같아서.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겠다며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애써 이뤄진 법 개정의 효과가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도내 10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총선 후보자를 공모하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대한 공개 여부도 조만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19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으며 전주 병을 제외한 9곳에서 경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협치내각 실현 여부에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북 야권 인사들은 최근 패스트트랙 등 처리 과정에서 여당과 공조해 개혁 입법의 성과를 거둔 바 있어 협치내각이 현실화될 경우 중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신년회견에서 야권 인사의 협치내각 참여를 언급했습니다. 네, 전북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설비를 늘리는 기업도 적지 않습니다. 휴비스 전주 공장이 울산 공장과 합병한 뒤에 이 생산 라인까지 옮겨와서 생산은 물론 수출 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전주시 팔복동에 있는 휴비스 전주 공장. 볼트를 조이는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육중한 설비를 하나하나 제자리에 놓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울산 공장에서 떼어온 장비를 전주 공장에 이설하는 작업. 단섬유 생산 7개 라인 가운데 3개 라인이 지금까지 전주에 안착했습니다. 1단계 3개 라인 본 생산 운영 중이며 2단계 공사는 4월 중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완료가 되어지면 총 7개 라인에 운전될 예정입니다. 합성 섬유를 생산해 의류용 실을 만들거나 섬유를 잘게 끊어 솜 같은 내장재를 만드는 휴비스. 고성능 아웃도어 의류나 여성 또는 아동용 위생용품 생산에 필수적이고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이번 합병과 설비 이전으로 전주 공장 생산량이 25%가량 확대되고 매출도 1조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연간 15만 톤, 매출로는 3천
억 원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공장 전체 생산 능력의 25% 생산이 증가가 되는 셈입니다. 230명의 직원이 울산에서 옮겨오거나 신규 채용돼 전주에 중견기업 하나가 더 생기는 셈. 그동안 설비공사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수출도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석유화학 업종은 우리 도의 주력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올해 물량 확대로 인해서 도 수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부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향토기업 휴비스의 설비 이전은 지역 경제의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지난달 고용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도내 취업자 수는 92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2만 명 증가해 고용률은 1.5% 상승한 59.4%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실업자는 2만 명으로 전년 대비 8천 명이 줄어 실업률은 전년 대비 0.9% 하락한 2.1%로 조사됐습니다. 전북은행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합니다. 전북은행은 지난 한 해 동안 희망의 공급방 등 각종 장학사업과 다문화 가정지원, 불우이웃 돕기 등에 116억 원을 지출해 당기 순이익의 10.5%를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환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은 올해에는 공헌 비율을 좀 더 높여서 당기 순이익의 15%를 지역사회 공헌에 할애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기능경기위원회는 오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전주 공고 등 6개 경기장에서 올해 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합니다.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이 지급되며 오는 9월 개최되는 전국대회 출전권과 함께 2년간 해당 직종 기능사 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떼어도 또 나붙는 거리의 불법 광고물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울산시가 불법 광고물을 내건 업체에 무제한으로 전화를 걸어서 해당 업체의 통신을 마비시키기로 했습니다. 울산 MBC 김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필라테스 회원 모집을 알리는 불법 광고물이 전봇대에 걸려 있습니다. 울산 남구청 단속반이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귀하께서 우리 구 관내에 무단으로 배포한 벽보형 광고물은 5개 광고물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물로서 불법 광고를 자체 철거하라는 경고 알림입니다. 이 전화 메시지는 20분마다 자동으로 이 업체에 전달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 연속 발신으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끊어도 바로 다시 경고 전화가 울립니다. 특히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대부 업체에는 계속 전화를 걸어 아예 전화를 못 쓰게 만들 계획입니다. 혹시나 이들 업체가 발신 번호를 차단할 경우에 대비해 200여 개의 예비 번호까지 갖췄습니다. 전화를 하면은 착신 거부를 하고 또 단속을 하러 가면은 상당히 이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통해서 더욱더 효과가 경고 전화를 받은 한 아파트 임대 홍보업체는 생각지 못한 전화 폭탄에 반발합니다. 짜증나죠. 계속 그냥 그런 식으로 전화가 오니까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풀어주고 광고를 조금씩 그래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해 적발된 불법 광고물은 울산에서만 4,970만 개. 때도 나붙는 불법 광고물에 집요한 폭탄 전화로 맞서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겨울철 조류독감 차단 방역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유럽과 대만, 중국 등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점을 감안해 113억 원을 투입해 방역 시스템을 갖춥니다. 광역 방제기와 제독 차량 20여 대, 그리고 드론을 활용해 군산과 김제, 만경강 등 주요 철새 도래지를 소독하고 오리 사육 제한과 입식 사전 신고제 준수 여부를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의 지방공무원 9급 임용시험이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 접수는 4월 초, 필기시험은 6월 13일에 실시되고 면접시험은 7월 중, 합격자 발표는 8월 중으로 예정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최종적으로 나올 임용시험 공고는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국회 통과로 경찰이 수사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부서를 신설합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각 수사과에서 담당하던 행정지원 업무를 통합 담당하는 사건관리과를 설치하고 검찰 송치 전 최종적으로 수사 전반을 점검하는 수사심사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사관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경력 7년 이상의 수사관들이 맡게 됩니다. 예비 귀농 귀촌인들이 각종 현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머물러야 하는데요. 지난해는 체류 기간 동안 싸게 머물 수 있는 마이산 게스트하우스가 설립돼서 귀농 귀촌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가 전합니다. 마이산 북부에 위치한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가 예비 귀농인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 문을 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는 각종 현지 정보를 얻기 위한 체류 기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지난해 1,100여 명이 이용했고 이 중 9세대 19명이 귀농귀촌을 결심했습니다. 하루 10,000원의 숙박요금으로 한 사람이 일주일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주택, 농지 거래 정보는 물론 각종 지역 현황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마을 환영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지역 주민과의 화합 상생하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군민들을 위해 자전거 보험 혜택을 대폭 확대합니다. 자전거 사망사고나 후유장애 발생 시 1,000만 원을 보장하고 진단 위로금으로 4주 이상 20만 원, 8주 이상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완주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가입 절차 없이 연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창군이 설 연휴 기간 귀성객들을 위해 발효소스토글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발효소스토글은 지하 저장고 형태로 세계 소스 전시관과 소형 저장실, 미디어 체험 공간을 갖췄으며 군이 개발한 발효 커피도 마실 수 있어 색다른 체험이 가능합니다. 태권도의 성지인 무주군이 태권도 동계 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초중학교 선수들이 다녀갔고 오늘부터 사흘간은 고교와 대학 선수들이 기초체력과 전술 훈련을 진행하는데 전국 55개 학교 900여 명이 숙식을 해결해 1억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국립익산박물관 개관을 기념해서 시티투어 버스가 다음 달 말까지 운영됩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과 그리고 공휴일에는 익산역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30분 간격으로 국립익산박물관에서 익산역까지는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역시 30분 간격으로 운영됩니다. 국립익산박물관에는 입점리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관모와 왕궁리 5층 석탑 사리상원구 등 익산을 대표하는 백제시대 유물 3,00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노인층은 고혈압은 걱정하지만 10명 중 8명은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산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역 주민 7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설문조사한 결과 40%는 고혈압이 가장 걱정된다고 답하며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반해 79%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20%는 폭음을 자주 한다고 말해 노인 건강 지도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년 농들의 전북 정착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는 최대 3억 원의 창업 자금이나 3년간 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영농 정착 지원금을 받을 후계 농업 경영인과 청년 창업농을 새롭게 선발합니다. 대상은 만 18세에서 후계 농업 경영인은 50세 미만, 청년 창업농은 40세 미만이며 희망자는 지자체 농정부서나 온라인 농림사업정보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당국이 반달 가슴곰이 발견된 무주 일대에서 불법 사냥 도구 수거에 나섭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오는 26일 무주 삼봉산 일대에서 반달 가슴곰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올무와 덫 등 불법 사냥 도구를 수거하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삼봉산에서는 반달 가슴곰이 무인 카메라에 포착됐는데 목에 올무 자국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확충됩니다. 전주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한옥마을 오목대까지 올라가는 승강기를 설치하고 주변에 휠체어용 경사로도 만들어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의 이동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옥마을 곳곳에 장애인을 위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동행 투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전주 MBC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죽산면 죽산 3구마을 주민 20만 원, 신기마을 주민 6만 3천 원, 소재마을 주민 5만 원, 고창군 고창읍 제1 2마을 주민 32만 원, 신흥마을 주민 25만 원, 남구마을 주민 32만 원, 성두마을 주민 23만 원, 도영건설 50만 원, 청남마을 주민 29만 원, 익산시 영등동 현대아파트 주민 20만 원, 익산시 웅포면 오류동마을 주민 10만 원, 부안군 개화면 조포 1마을 주민 27만 4천 원, 부안군 줄포면 남월마을 주민 7만 400원, 부안군 부안읍 행상마을 주민 20만 원, 서회 4마을 주민 50만 원, 송정마을 주민 52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은 내일부터 빈센트 반 고흐의 원화를 완벽 재현한 레플리카 작품을 전시합니다. 곽풍영 사진작가의 항공사진전이 오늘까지 전주 F갤러리에서 열립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성인 교양 프로그램 한국화 교실 회원들의 작품을 오늘부터 30일까지 시민갤러리에서 선보입니다. 지난 용담호 사진문화관이 고향이 무너집니다라는 주제로 철거와 수몰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작품을 전시합니다. 당시 농민군과 민중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특별 전시회가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내일 로비에서 어르신과 장애인 자활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시 판매합니다. 완주 곶감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고산 미소시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제시 체육회는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스키 캠프 교실 참가자를 선착순 접수받습니다.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서는 겨울방학 특별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고 내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전라북도 어린이 창의 체험관은 샌드아트, 과학마술 등 4가지 주제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예술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날리다 아침까지 그치겠고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도에서 낮 기온 7도, 익산 영하 3도에서 7도, 동북권 무주는 영하 1도에서 5도, 진안 영하 1도에서 4도, 서해안권 군산은 2도에서 7도, 고창 영하 1도에서 7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순창이 매우 나쁨, 군산과 고창 보통, 나머지 지역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